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드시고 계신 노루궁뎅이 버섯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 특히 노루궁뎅이 버섯과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그리고 조금 조심해야 할 음식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요즘 주변에서 노루궁뎅이 버섯 드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저희 어머니도 작년부터 꾸준히 드시고 계신데요. 처음에는 그냥 물에 우려서 차처럼 드시다가 요즘은 여러 음식과 함께 조리해서 드시고 계세요. 그런데 이왕 좋은 것 드시는 거, 어떤 음식과 함께 먹으면 효과가 더 좋을지, 또 어떤 조합은 피하는 게 좋을지 알고 드시면 훨씬 더 현명한 건강관리가 되겠죠. 먼저 노루궁뎅이 버섯이 우리 몸에 어떤 작용을 하는지 간단히 짚고 넘어가 볼게요. 노루궁뎅이 버섯의 가장 큰 특징은 뇌 건강과 소화기 건강에 도움을 준다는 점이에요. 특히 헤리세논이라는 성분이 신경세포 성장을 돕고 베타글루칸 같은 다당류 성분이 면역력 강화에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노루궁뎅이 버섯과 궁합이 잘 맞는 음식부터 살펴볼까요? 첫 번째로 말씀드릴 음식은 바로 흑마늘이에요. 흑마늘과 노루궁뎅이 버섯의 조합은 정말 환상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둘 다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함께 섭취하면 시너지 효과가 나거든요. 흑마늘의 S-알릴 시스테인 성분과 노루궁뎅이 버섯의 폴리페놀 성분이 만나면 혈관 건강에 특히 좋아요. 실제로 제가 아는 한 분은 노루궁뎅이 버섯 분말과 흑마늘을 함께 갈아서 매일 아침 따뜻한 물에 타서 드시는데 몇 달 후에 건강검진에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좋아졌다고 하시더라고요. 두 번째는 견과류예요. 특히 호두나 아몬드 같은 견과류와 노루궁뎅이 버섯의 조합이 좋습니다. 노루궁뎅이 버섯이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하다면 견과류는 불포화 지방산과 비타민 E가 풍부하거든요. 이 둘이 만나면 뇌 건강에 아주 탁월한 효과를 발휘해요. 오메가3 지방산과 버섯의 신경성장인자 촉진 성분이 함께 작용하면서 인지기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아침 식사로 노루궁뎅이 버섯 가루를 넣은 스무디에 견과류를 함께 갈아 드시면 정말 좋은 조합이 됩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음식은 등푸른 생선이에요. 고등어, 삼치, 청어 같은 생선들이죠. 이 생선들에는 DHA와 EPA 같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데 노루궁뎅이 버섯의 신경세포 재생 촉진 효과와 만나면 정말 좋아요. 특히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시는 분들, 집중력이 떨어진다고 느끼시는 분들에게 이 조합을 추천드려요. 저희 어머니도 일주일에 두세 번은 고등어 구이를 드시면서 노루궁뎅이 버섯차를 함께 드시는데 확실히 예전보다 건망증이 줄었다고 하세요. 네 번째는 브로콜리예요. 브로콜리는 설포라판이라는 항암 성분이 풍부하고 노루궁뎅이 버섯도 면역력 강화에 좋잖아요. 이 둘을 함께 먹으면 암 예방 효과를 높일 수 있어요. 실제로 미국의 한 연구에서 십자화과 채소와 버섯류를 함께 섭취한 그룹에서 면역세포 활성도가 현저히 높아졌다는 결과가 있었어요. 브로콜리를 살짝 데쳐서 노루궁뎅이 버섯과 함께 볶음 요리를 해 드시면 좋습니다. 올리브 오일로 가볍게 볶아서 드시면 영양소 흡수도 더 잘 되고요. 다섯 번째는 현미예요. 현미에는 감마오리자놀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뇌 건강에 좋고 비타민 B군도 풍부해요. 노루궁뎅이 버섯도 비타민 B군이 있어서 이 둘을 함께 드시면 신경계 건강에 정말 좋아요. 현미밥을 지을 때 노루궁뎅이 버섯을 말린 것을 함께 넣어서 지으면 은은한 향도 나고 영양도 배가 됩니다. 제가 알고 지내는 한 분은 현미에 노루궁뎅이 버섯, 검은 콩을 함께 넣어서 밥을 지어 드시는데 소화도 잘 되고 속이 편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여섯 번째는 녹차예요. 녹차의 카테킨 성분과 노루궁뎅이 버섯의 폴리페놀 성분이 만나면 항산화 효과가 배가 돼요. 특히 혈관 건강과 피부 노화 방지에 좋습니다. 노루궁뎅이 버섯을 우린 물에 녹차 티백을 함께 넣어서 드시거나 노루궁뎅이 버섯 분말을 녹차에 타서 드셔도 좋아요. 다만 녹차에 카페인이 신경 쓰이시는 분들은 오후 늦게는 피하시는 게 좋겠죠. 일곱 번째는 양배추예요. 양배추는 위장 건강에 정말 좋은 채소잖아요. 비타민 U 성분이 위벽을 보호하고 노루궁뎅이 버섯도 위장 점막 재생에 도움을 주니까 이 둘의 조합은 위염이나 속쓰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특히 좋아요. 양배추와 노루궁뎅이 버섯을 함께 갈아서 주스로 드시는 분들도 계시고 양배추찜을 할 때 노루궁뎅이 버섯을 함께 넣어서 드시는 분들도 계세요. 실제로 만성 위염으로 고생하시던 분이 이 조합으로 몇 달 드시고 증상이 많이 완화됐다는 후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여덟 번째는 당근이에요. 당근의 베타카로틴은 눈 건강과 피부 건강에 좋고 항산화 효과도 뛰어나죠. 노루궁뎅이 버섯과 함께 드시면 면역력 강화에 시너지 효과가 있어요. 당근과 노루궁뎅이 버섯을 함께 넣어서 수프를 만들어 드시면 정말 맛도 좋고 영양도 풍부해요. 특히 환절기에 감기 예방용으로 좋습니다. 아홉 번째는 두부예요. 두부는 양질의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하고 노루궁뎅이 버섯의 다당류 성분과 만나면 면역력 강화에 정말 좋아요.
두부찌개나 순두부찌개를 끓일 때 노루궁뎅이 버섯을 함께 넣어서 드시면 좋습니다. 단백질 보충도 되고 버섯의 영양소도 함께 섭취할 수 있어서 일석이조죠. 특히 고기를 많이 못 드시는 분들에게 이 조합을 추천드려요. 10번째는 토마토예요. 토마토의 라이코펜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제잖아요. 노루궁뎅이 버섯의 베타글루칸과 만나면 항암 효과와 면역력 증진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어요. 토마토 요리를 할 때 노루궁뎅이 버섯을 함께 넣어서 드시면 좋고, 토마토 주스에 노루궁뎅이 버섯 분말을 타서 드셔도 좋습니다. 11번째는 표고버섯이에요. 같은 버섯끼리의 조합인데요. 표고버섯의 에르고스테롤 성분이 비타민 D로 전환되면서 칼슘 흡수를 돕고 노루궁뎅이 버섯의 면역 강화 효과와 시너지를 내요. 버섯 전골이나 버섯탕을 끓일 때 노루궁뎅이 버섯과 표고버섯을 함께 넣으면 정말 좋습니다. 뼈 건강과 면역력을 동시에 챙길 수 있어요. 12번째는 생강이에요. 생강이 진저롤 성분은 항염 효과가 뛰어나고 소화를 돕죠. 노루궁뎅이 버섯도 소화기 건강에 좋으니까 이 둘을 함께 드시면 소화불량이나 속 더부룩함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돼요. 노루궁뎅이 버섯차에 생강 슬라이스를 함께 넣어서 우려 드시면 좋고, 특히 추운 날씨에 몸을 따뜻하게 하는 데도 효과적이에요. 13번째는 콩나물이에요. 콩나물의 아스파라긴산 성분은 피로 회복에 좋고 노루궁뎅이 버섯의 영양소와 만나면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줘요. 콩나물국을 끓일 때 노루궁뎅이 버섯을 함께 넣어서 드시면 해장에도 좋고 영양도 풍부해집니다. 14번째는 미역이에요. 미역의 알긴산 성분은 중금속 배출에 좋고 요오드가 풍부해서 갑상선 건강에도 도움이 돼요. 노루궁뎅이 버섯의 해독 작용과 만나면 체내 독소 배출에 시너지 효과가 있어요. 미역국을 끓일 때 노루궁뎅이 버섯을 함께 넣어서 드시면 정말 좋습니다. 15번째는 대추예요. 대추는 기력을 보하는 데 좋고 노루궁뎅이 버섯과 함께 달여서 차로 드시면 면역력 강화에 탁월해요. 특히 환절기나 겨울철에 감기 예방용으로 정말 좋습니다. 대추와 노루궁뎅이 버섯, 생강을 함께 넣어서 달인 차는 몸을 따뜻하게 하고 기운을 북돋아줘요. 자, 이렇게 노루궁뎅이 버섯과 궁합이 좋은 음식들을 살펴봤는데요. 이제는 반대로 조금 조심해야 할 음식 조합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주의해야 할 것은 과도한 카페인 섭취예요. 커피를 정말 진하게 드시면서 동시에 노루궁뎅이 버섯을 많이 섭취하시는 건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노루궁뎅이 버섯이 신경계를 자극하는 효과가 있는데 카페인도 중추신경을 자극하잖아요. 둘이 함께 과도하게 섭취되면 불안감이나 불면증이 생길 수 있어요. 물론 아침에 커피 한 잔 정도는 괜찮지만 하루에 커피를 서너 잔 이상 마시시면서 노루궁뎅이 버섯 보충제도 고용량으로 드시는 건 피하시는 게 좋아요. 실제로 한 분이 그렇게 드시다가 가슴이 두근거리고 잠을 못 주무셨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두 번째는 알코올이에요. 술과 노루궁뎅이 버섯의 조합은 좋지 않습니다. 노루궁뎅이 버섯이 간 건강에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술을 마시면서 동시에 노루궁뎅이 버섯을 섭취하는 건 간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특히 노루궁뎅이 버섯 보충제를 드시는 분들은 음주 전후로는 섭취를 피하시는 게 좋아요. 간이 알코올을 해독하는 동시에 버섯의 여러 성분을 대사해야 하면 부담이 커지거든요. 세 번째는 혈액 응고 억제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이에요. 와파린 같은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들은 노루궁뎅이 버섯 섭취에 주의가 필요해요. 노루궁뎅이 버섯에 비타민 K가 소량 함유되어 있어서 약효에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이런 약을 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담 후에 노루궁뎅이 버섯을 드셔야 해요. 네 번째는 면역 억제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이에요. 장기 이식을 받으셨거나 자가면역 질환으로 면역 억제제를 드시는 분들은 노루궁뎅이 버섯을 조심해야 해요. 노루궁뎅이 버섯이 면역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어서 면역 억제제의 효과를 방해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경우도 반드시 의료진과 상담이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고용량의 비타민C 보충제와의 조합이에요. 비타민C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 메가도스로 비타민C를 섭취하시면서 노루궁뎅이 버섯도 함께 많이 드시면 속이 불편하실 수 있어요. 둘 다 산성을 띠는 성분들이 있어서 위장이 예민하신 분들은 속쓰림을 느낄 수 있거든요. 여섯 번째는 너무 차가운 성질의 음식과의 조합이에요. 노루궁뎅이 버섯 자체가 평성에 가까워서 대부분의 체질에 맞지만 몸이 찬 분들이 차가운 음식과 함께 드시면 배가 아프거나 설사를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얼음이 많이 든 음료와 함께 노루궁뎅이 버섯을 드신다거나 아주 차가운 냉면을 드시면서 노루궁뎅이 버섯 보충제를 드시는 건 피하시는 게 좋아요. 일곱 번째는 과도한 육류 섭취와의 조합이에요. 고기를 정말 많이 드시면서 노루궁뎅이 버섯도 함께 많이 드시면 소화에 부담이 될 수 있어요. 노루궁뎅이 버섯에 식이섬유와 고기에 단백질이 한꺼번에 많이 들어가면 소화기관이 힘들어할 수 있거든요. 적당량은 괜찮지만 과식은 피하시는 게 좋아요. 여덟 번째는 설탕이 많이 든 음식이에요.
케이크나 단 과자를 많이 드시면서 노루궁뎅이 버섯을 섭취하시면 혈당 조절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노루궁뎅이 버섯이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과도한 당분 섭취는 그 효과를 상쇄시킬 수 있어요. 9번째는 매운 음식을 과도하게 드시는 거예요. 아주 매운 음식과 노루궁뎅이 버섯을 함께 드시면 위장에 자극이 될 수 있어요. 특히 위장이 예민하신 분들은 주의가 필요해요. 적당히 매운 정도는 괜찮지만 청양고추를 한 접시 드신다거나 하는 건 피하시는 게 좋겠죠. 10번째는 인스턴트 식품이에요. 라면이나 즉석식품을 자주 드시면서 노루궁뎅이 버섯으로 건강을 챙기려고 하시는 건 효과가 떨어져요. 인스턴트 식품의 각종 첨가물과 나트륨이 노루궁뎅이 버섯의 효과를 방해할 수 있거든요.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식습관 전반을 개선하시는 게 중요해요. 이제 노루궁뎅이 버섯을 어떻게 섭취하면 좋을지 실전 팁을 말씀드릴게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차로 우려 마시는 거예요. 노루궁뎅이 버섯 말린 것을 깨끗이 씻어서 물에 넣고 약한 불에서 30분에서 1시간 정도 달여서 드시면 돼요. 이때 대추나 생강을 함께 넣으면 맛도 좋고 효능도 배가 됩니다. 한 번 달인 버섯은 23번 정도 재탕해서 드실 수 있어요. 두 번째 방법은 분말로 섭취하는 거예요. 노루궁뎅이 버섯 분말을 따뜻한 물이나 우유, 두유에 타서 드시면 간편해요. 아침 식사 대용으로 스무디를 만드실 때 바나나, 견과류와 함께 갈아 드시면 정말 좋아요. 단, 분말 제품을 구매하실 때는 첨가물이 없는 순수한 제품인지 확인하시는 게 중요해요. 세 번째는 요리에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생 노루궁뎅이 버섯을 구하셨다면 살짝 데쳐서 초고추장에 찍어 드셔도 맛있고 볶음 요리나 전골에 넣어서 드셔도 좋아요. 말린 버섯을 물에 불려서 요리에 사용하실 수도 있어요. 불린 물도 영양분이 많으니 버리지 마시고 국물 요리에 활용하세요. 네 번째는 보충제 형태로 드시는 거예요. 캡슐이나 정제 형태의 제품들이 많은데 바쁘신 분들에게는 이게 가장 편리하죠. 다만 제품을 선택하실 때 GMP 인증을 받았는지, 국내 제조인지, 함량이 얼마인지 꼼꼼히 확인하세요. 섭취 시기도 중요한데요. 노루궁뎅이 버섯은 일반적으로 아침 공복이나 식전에 드시는 게 흡수가 잘 돼요. 하지만 위장이 예민하신 분들은 식후에 드시는 게 나아요. 본인의 몸 상태를 보면서 조절하시면 됩니다. 하루 섭취량은 보통 건조 버섯 기준으로 35g 정도가 적당해요. 분말이나 추출물은 제품마다 함량이 다르니까 제품 설명서를 잘 읽어보시고 권장량을 지키시는 게 중요해요. 처음 드실 때는 소량부터 시작해서 몸의 반응을 보면서 서서히 늘려가시는 게 좋습니다. 보관 방법도 알려드릴까? 생버섯은 냉장 보관하시되 가능한 빨리 드시는 게 좋아요. 말린 버섯은 밀폐 용기에 담아서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하시면 되고요. 습기가 차면 곰팡이가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분말 제품도 마찬가지로 밀폐 보관이 중요해요. 계절별로 섭취 방법을 조금씩 달리하시는 것도 좋아요. 여름에는 차갑게 우려서 냉장고에 두고 시원하게 드시고 겨울에는 따뜻하게 달여서 생강이나 대추와 함께 드시면 좋습니다. 봄과 가을 환절기에는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우니까 꾸준히 섭취하시는 게 특히 중요해요. 노루궁뎅이 버섯을 드실 때 함께 신경 쓰셔야 할 생활 습관도 있어요. 충분한 수면이 정말 중요해요. 노루궁뎅이 버섯이 뇌 건강에 좋다고 해도 수면이 부족하면 그 효과가 반감되거든요. 하루 78시간 정도는 주무시는 게 좋아요. 규칙적인 운동도 중요해요. 일주일에 34회, 하루 30분 이상 걷기나 가벼운 운동을 하시면 노루궁뎅이 버섯의 효과를 더 높일 수 있어요. 운동을 하면 혈액순환이 좋아지면서 버섯의 영양소가 몸 구석구석 잘 전달되거든요. 스트레스 관리도 빼놓을 수 없어요.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효과가 떨어져요. 명상이나 취미 생활, 친구들과의 만남 같은 걸로 스트레스를 풀어주시는 게 좋아요. 물도 충분히 마시셔야 해요. 하루에 1.52리터 정도의 물을 마시면 노루궁뎅이 버섯의 식이섬유가 장에서 제대로 작용할 수 있어요. 물을 적게 드시면 오히려 변비가 생길 수 있으니까 주의하세요.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을 좀 더 말씀드릴게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도 노루궁뎅이 버섯을 드실 수 있어요. 오히려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다만 혈당 강화제를 드시는 분들은 저혈당에 주의하셔야 해요. 처음 드실 때는 혈당을 자주 체크하시면서 몸의 반응을 살펴보세요.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도 드실 수 있어요. 노루궁뎅이 버섯이 혈압을 급격히 낮추는 건 아니지만 혈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어요. 다만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혈압 변화를 주시하시는 게 좋아요. 암 환자분들의 경우는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담 후에 드세요. 노루궁뎅이 버섯이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치료 중이시라면 의료진의 지도가 필요해요. 특히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를 받고 계신 분들은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임산부나 수유부의 경우는 아직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안전성이 확실하지 않으니까 임신 중이거나 수유 중이시라면 섭취를 피하시는 게 좋아요.
태아나 아기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거든요. 어린이들도 노루궁대비버섯을 드실 수 있지만 성인 섭취량의 절반 정도로 시작하시는 게 좋아요. 아이의 몸무게나 나이를 고려해서 조절하시고 처음 드실 때는 알레르기 반응이 없는지 잘 관찰하세요. 노루궁댕이버섯을 구매하실 때 주의사항도 말씀드릴게요. 원산지를 꼭 확인하세요. 국내산이 품질 관리가 더 철저한 편이에요. 가격이 너무 싸다면 의심해 보셔야 해요. 좋은 품질의 노루궁댕이버섯은 그만큼 재배에 시간과 정성이 들어가거든요. 인증 마크도 확인하세요. 유기농 인증이나 GAP 인증을 받은 제품이 안전해요. 또 제조일자와 유통기한도 꼭 체크하시고 믿을 수 있는 판매처에서 구매하시는 게 중요해요. 온라인으로 구매하실 때는 후기를 잘 읽어보세요. 다만 과장된 효능을 홍보하는 곳은 조심하셔야 해요. 노루궁댕이버섯이 좋은 건 맞지만 만병통치약은 아니거든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곳에서 구매하세요. 노루궁댕이버섯의 효과를 느끼는 시간은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분들은 23주 만에 변화를 느끼시고 어떤 분들은 23개월 정도 꾸준히 드셔야 효과를 체감하세요.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하루 이틀 먹고 효과를 기대하시면 안 돼요. 효과를 높이려면 생활 습관 전반을 개선하시는 게 중요해요. 노루궁댕이버섯만 먹는다고 건강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규칙적인 식사, 충분한 수면, 적당한 운동, 스트레스 관리, 이 모든 게 함께 이루어져야 진짜 건강을 지킬 수 있어요. 주변에서 노루궁댕이버섯 드시고 좋아지셨다는 분들 이야기를 많이 들으실 거예요. 그런 후기들은 참고는 하시되 본인의 몸 상태가 다르다는 걸 기억하세요. 누구한테 좋았다고 해서 본인한테도 똑같이 좋은 건 아니에요. 본인 몸에 맞는 섭취량과 방법을 찾아가시는 게 중요해요. 부작용이 생기면 바로 섭취를 중단하시고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세요. 흔하지는 않지만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날 수 있어요. 피부 발진, 가려움증, 호흡 곤란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에 가셔야 해요. 소화불량이나 폭통, 설사가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이럴 때는 섭취량을 줄이거나 식후에 드시는 걸로 바꿔보세요. 그래도 증상이 계속되면 드시는 걸 멈추시는 게 좋아요. 두통이나 어지러움을 느끼시는 분들도 가끔 계세요. 이런 경우는 섭취량이 많거나 다른 약물과의 상호작용 때문일 수 있어요. 복용하시는 다른 약이 있다면 의사나 약사와 상담하시는 게 안전해요. 노루궁댕이버섯과 함께 다른 건강보조식품을 드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이것도 조심하셔야 해요. 홍삼이나 녹용 같은 보양식과 함께 드실 때는 몸에 열이 나지 않는지 확인하세요. 너무 많은 걸 한꺼번에 드시면 오히려 몸에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영양제도 마찬가지예요. 종합비타민이나 오메가3 정도는 괜찮지만 여러 가지를 함께 드시면 간에 부담이 갈 수 있어요. 필요한 것만 선택해서 드시는 게 좋아요. 계절에 따라 몸 상태가 달라지니까 섭취량을 조절하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여름에는 입맛이 없고 소화가 잘 안 되니까 조금 적게 드시고 겨울에는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우니까 꾸준히 드시는 식으로요. 명절이나 회식이 있는 날은 어떻게 하냐고 물으시는 분들도 계세요. 평소처럼 드시되 과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면 돼요. 기름진 음식을 많이 드셨다면 다음 날은 소화가 잘 되는 음식 위주로 드시고요. 여행을 가실 때도 노루궁댕이버섯뿐만이나 캡슐을 챙겨가시면 좋아요. 여행 중에는 식사가 불규칙해지기 쉬운데 노루궁댕이버섯을 꾸준히 드시면 컨디션 유지에 도움이 돼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노루궁댕이버섯은 건강을 돕는 좋은 식품이지만 약이 아니에요. 질병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병원 치료를 받으시면서 보조적으로 드시는 게 맞아요. 노루궁댕이버섯만 믿고 병원 치료를 미루시면 안 됩니다. 건강검진도 정기적으로 받으세요. 노루궁댕이버섯을 드시면서 몸 상태가 어떻게 변하는지 객관적으로 확인하려면 검진 수치를 비교해 보는 게 좋아요. 혈액 검사나 간 기능 검사 같은 걸로 변화를 확인할 수 있어요. 본인의 몸소리에 귀 기울이세요. 몸이 좋아지는 느낌이 든다면 계속 드시면 되고 별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안 좋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보시는 게 맞아요. 모든 사람에게 다 맞는 건 없어요. 주변 사람들의 말에 너무 흔들리지 마세요. 누가 좋다고 해서 무작정 따라하지 마시고 본인의 몸 상태와 필요에 맞게 선택하시는 게 중요해요. 건강은 남과 비교하는 게 아니라 어제의 나보다 나아지는 거거든요. 인내심을 가지세요. 건강은 하루아침에 좋아지지 않아요. 꾸준함이 정말 중요해요. 매일 조금씩 노력하다 보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정리하면서 마무리할게요. 노루궁댕이버섯은 흑마늘, 견과류, 등푸른 생선, 브로콜리, 현미, 녹차, 양배추, 당근, 두부, 토마토 같은 음식들과 함께 드시면 좋아요. 반면에 과도한 카페인, 알코올, 특정 약물들과는 조심하셔야 하고요. 본인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서 적절한 양을 꾸준히 드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좋은 음식도 과하면 독이 될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건강한 식습관, 충분한 수면, 규칙적인 운동, 스트레스 관리, 이 모든 게 함께 이루어질 때 노루궁댕이버섯의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어요.
노루궁뎅이 버섯 하나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전반적인 생활 습관 개선과 함께 가시는 게 정답이에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이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전문가와 상담하시고 본인에게 맞는 건강관리 방법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